자, 그러면은 그 조인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 화면으로 가서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활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 실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 해보셔야 되고 이 실습 영상은 제가 별도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별도의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세 개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네.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 넘버,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 넘버로 이제 4바이트로 쓰고 난널 프라이머리 키 지역, 그죠? 지역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시티를 뭐 20바이트로 하고 난널로 하고 로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값을 그 로케이션에 인트 로케이션에 우리가 10번을 우리가 서울로 하고요. 10번 지역을 그다음에 20번 지역을 우리가 인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요거 구문마다 이게 세미콜론 찍어주면 좋습니다. 맞죠? 됐죠? 그러면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시겠죠? 지금 자, 인플로이는 EMP는 저거죠? 디파트먼트를 저 DPT NO로 참조를 하고 디파트먼트는 로케이션을 참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지고 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이게 DPT NO, 그죠? 여기는 여기는 DPT NO, 여기는 LOC NO, 그죠? 여기도 LOC NO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이렇게 같고 요게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럼 세 개 테이블 우리가 쭉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 FK, 여기에 PK, 그죠? FK, PK.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은 두 개의 조건으로 이제 그죠? 두 개의 조인 조건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가.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제일 상위 부모가 되는 이 로케이션 테이블부터 생성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참조되는 대상을 먼저 만들어주고 참조하는 놈을 그다음 이걸로 먼저 만들어주고 두 번째 만들어주고 이게 세 번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생성할 때는 순서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일단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DPT를 이제 해줍니다. TNO가 되고 4바이트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습니다. 그죠? D네임에 뭐 캐릭터에 20바이트 하고 이건 널로 일단 해볼게요. 널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케이션 디파트먼트는 로케이션을 참조해야 되죠. 그죠? 로케이션 하고 캐릭터 4바이트 그죠? 4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DPT는 제가요 좀 전에 괜히 지웠네요. 자, 로케이션이 있고 디파트먼트가 있고 자, EMP가 있잖아요. EMP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잖아요, 그죠? 로케이션 넘버로 합시다. 이렇게 통일합시다. 그러면 로케이션 넘버를 이제 요게 이제 로케이션 넘버가 이제 포린 키가 되잖아요. 포린 키가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레퍼런스 포린 키 관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포린 키를 만들겠다. 우리가 로케이션 포린 키 관계를 만들겠다. 로케이션 넘버가 어디를 참조한다? 레퍼런스 어디로 한다? 위에 로케이션에 그죠? 로케이션 넘버를 참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DPT가 로케이션 넘버를 참조한다. 이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도 로케이션 넘버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DPT 넘버가 되고 여기가 DPT 넘버가 되니까 요거를 지금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참조하고 얘는 얘를 참조하고 그죠? 이렇게 좀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파트먼트에는 이제 세 개의 값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0번 부서는 HR이고 그다음에 10번 지역에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200번 지역은 200번 부서는 자, 200번 부서는 세일즈 부서고 얘는 20번 부서 있고 자, 30번 부서는 300번 부서 300번은 IT 부서고요. 얘는 10번에 서울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DPT 만들어 줬으니까 인플로이를 만들어 줘야 되죠. EMP를 만들어서 EMP-NO에 4바이트 정도만 합시다. 뭐 인티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인티저로 하면은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죠? 다 작은 따옴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폰트 키우니까 더 보기 좋으신가요?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네임은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디파트먼트를 참조하죠. 얘가 지금 요거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넘버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거를 디파트먼트의 디파트먼트 넘버를 참조하는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DPTNO 같은 타입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조하는 거를 여기다가 하나를 뭘로 주는가 하면 여기다가 매니저 MGR NO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자, 이 사람은 인플로이 아이디 EMP NO가 있잖아요. 여기 EMP NO가 있고 이 사람의 상사가 누구냐, 그죠? 상사가 누구냐? 매니저 NO를 만듭니다. 상사. 그래서 DPT NO 매니저 넘버를 같이 4바이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매니저 넘버를. 그러면은 자 EMP 테이블은 두 개를 참조하게 돼요. 두 개를. 자, 첫 번째 EMP 테이블은 DPT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하는 관계가 하나 있고, EMP 테이블은 매니저 넘버가 EMP 넘버를 참조하는 두 개의 프라이머리 그 관계가 생성됩니다. 맞나요? 맞죠?
그럼 요 두 개의 관계를 첫 번째로 한번 일단 첫 번째 관계, 요거 두 번째 관계, 요걸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잘 봐요. 복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는 자, foreign key인데 첫 번째 foreign key는 DEPT NO죠, 그죠? 요거를 references 하고 레퍼런스 하는데 DEPT NO를 첨부하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foreign key인데 foreign key 중에 매니저 넘버는 MGR 넘버는 어디요? EMP 테이블에 자기 테이블에 EMP NO를 첨부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게 되나요? 맞나요? 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로가 오류가 뜨는 여기 지금 오류가 뜨는데 이걸 닫아줘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insert to emp values. 자, EMP는 만약에 555번은 김이라는 사원이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부서는 100번입니다. 100번이면은 HR이죠. 그죠? 100번이고, 그 다음에 직속 상사는 없어요. 널이에요. 이 사람이 대빵이에요. 그죠? 상사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직 부서 배정이 안 됐거나. 근데 부서 배정이 돼 있는데 널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 부서장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666 이에 이 사람은 200번 부서고 상사가 이거 좀 말이 안 되네. 부서가 다른데 상사가 다를 수 있죠. 아무튼 그냥 뭐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 사람의 상사는 뭐 부서가 다르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좀 조금 보이게 짰네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 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상사는 5번이에요. 5번 김이라는 사람이에요. 777의 직원은 박이고요. 이 사람 부서는 없어요. 아직. 근데 임시로 이 사람의 상사는 200번이에요. 200번. 666. 예.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거든요. 박이라는 사람은. 이분의 지금 관리를 해주는 분이 위에 사수가 666이라는 사람입니다. 2예요. 2C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로케이션 테이블 하나씩 한번 이게 돌아가는지 실행. 자, 됐네요. 오류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두 개 다 들어갔어요. 밑에 보시면. 자, 디파트먼트도 실행. 됐죠? 여러분들 이거 생성할 때 이 왼쪽에 활성화 시켜놓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미콜론 다 찍어야 되고요. 문장마다. 자, 지금 오류가 났어요. 지금 뭐 데이터가 너무 길다. D네임을 4바이트로 했네요. 그죠? 4바이트, 5바이트 했으면 됐는데 왜 D네임은 이렇게 합시다. 다시 그러면은 20바이트로 하고 이거 수정하세요. 20바이트로 하고 여기서 refresh all을 한 다음에 디파트먼트 날리고 드랍 테이블 하고 드랍 나우 그죠? 다시 만듭시다. 다 날리고 없죠? 여기 디파트먼트 날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파트먼트 생성하고 자, D네임을 다 넣었죠. 그 다음에 EMP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의 값을 넣어줍니다. 됐어요? 네. 그냥 따라해 보시면은 다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select 모든 것 from location 이렇게 해보면 자 데이터 값이 나오죠, 그죠? 로케이션에. 네.
로케이션의 값이 나옵니다. 10번 지역에 EPT 해보니까 자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번, 20번, 10번은 서울, 20번은 인천. 각 부서가 셀렉트 EMP 했더니 지금 세 개의 레코더가 있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박이라는 사원은 지금 부서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 300번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요. 300번 부서에 직원이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 상에는 맞죠? 지금 직원이 없는 상태. 신규 부서.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일단 도메인을 좀 이해하세요.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티전 프로덕트, 그죠? 카티전 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EMP 카운트를 하면 그 레코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면은 자 디파트먼트의 레코드 개수는 3개, EMP의 레코드 개수는 2개 이렇게 나와. EMP도 3개네요. 그렇죠? 3개. 3개. 이거의 이제 카티전 프로덕트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두 테이블의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조합.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건의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9건의 데이터가 리턴된다. 이렇게 나오죠. 조합이다. 그래서 이거 카티전 프로덕트는 두 테이블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카운트 해보면 되죠. 뭐. 실제로 3개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죠? 보면 카운트 안 적었네. 카운트 해보면 9개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자, 인플로이 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그죠? DPT 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게 그죠?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인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개 테이블을 조인해 볼게요. 2개 테이블은 EMP, 그죠? DEPT고. 일단 조인 조건 두 테이블을 연결시킬 수 있는 컬럼은 뭐죠? 왜요? EMP의 DEPT의 NO, 그죠? 하고 DEPT의 여기 좀 그림상에 그죠? DEPT의 NO, DEPT의 NO.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 DEPT NO, EMP하고 이제 DEPT NO,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우리가 이제 열을 제한해 주면 됩니다. 열을. EMP의 EMP NO, EMP의 ENAME 뭐 이런 식으로 DEPT의 DEPT NO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죠. 뭐 DEPT, DNA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인을 해서 그죠? 카티전 프로덕트에서 다 끄집어냈는데 이 결국은 카티전 프로덕트에서 이 두 개의 속성이 같은 조건, 이 한 테이블에서 그래서 행을 제한해 주죠. 웨어즈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값이 조인이 나오게 됩니다. 부서 번호를 기준으로, 그죠? 부서 번호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결과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테이블명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이 테이블명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 그죠? 이 테이블명에 대해서 E 또 D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별명을 이용해서 그죠? 컬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그죠? D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별명을 써서 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결한 그 쿼리 자체가 이제 간결해지죠, 그죠? 네, 문장 자체가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 개 테이블을 조인을 해보자.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해보자. 뭐 셀렉트, 그죠? 세 개 테이블 조인하면 뭐예요? 일단 테이블명부터 적어요. 자, EMP, DPT, LOC, 그죠? 그럼 뭐 조인을 할 때, 그죠? 조인 조건 EMP하고 DPT 간에 연결시켜주는 컬럼 EMP의 DPT NO는 DPT NO하고 같고, 그죠? 그 다음에 DPT의 LOC NO는 그죠? 연결고리가 지금 LOC NO잖아요, 그죠? LOC의 LOC N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세 테이블에서 그죠? 사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부서와 그 다음에 이름, 지역, 그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을 알고 싶다 그러면 EMP의 E-name, 그죠? DPT의 D-name, LOC의 CT 이렇게 세 가지. 자, 조인된 조건에서 세 개의 컬럼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세 개 컬럼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별명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세 개 테이블. 이제 그러면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만약에 관계에 대한 정보만 안다면은 그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조인입니다. 셀프 조인. 자, 이거요. EMP 테이블의 데이터 한번 봅시다. 좀 뜯어봅시다. 여기 보니까는 지금 지금 매니저 넘버가 얘가 얘를 참조하죠. 맞나요? 555번은 김이고 666번은 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각 사원들의 사수가 누구냐? 라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을 해야 돼요. 조인을. 자,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두 개로 복사시킨 다음에 조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보면 select from EMP를 하나는 워커고, 자, EMP 테이블을 하나는 매니저를 이렇게 위한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생기느냐? EMP의 그죠? EMP NO가 그죠? 잠깐만요. 자, 워커의 매니저 넘버는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의 EMP NO 하고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워커의 매니저 넘버하고 그 다음에 인플로의 매니저 매니저의 인플로이 넘버하고 동일한 걸로 조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워커의 이네임, 그죠? 그다음에 매니저의 이네임을 검색해주면은, 그죠?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네요. EMP의 워커, 자, EMP의 매니저, 그러면은 워커의 매니저 넘버와 자, 매니저의 인플로이 넘버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라는 사람은 김이 보스고 박이라는 사람은 리가 이제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죠? 리는 김, 박은 리. 그죠? 이렇게 되죠. 리는 김, 박은 리.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면 그죠? 매니저의 이라는 사람은 매니저가 김이고 박이라는 사람은 매니저가 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컬럼 명이 그죠? 데이터를 설명해 주죠. 그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크로스 조인, 뭐 우리가 SQL 표준에 대한 표준에서 나오는 그 크로스 조인에 대해서 뭐 크로스 조인은 뭐 카티즌 프로덕트를 그냥 구현해주는 조인이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죠? 인플로이하고 디파트먼트하고 그죠? 카티즌 프로덕트를 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로스 조인은.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 내추럴 조인은 두 개 테이블을 그죠? 내추럴 조인 DPT. 자, 내추럴 조인은 뭐라고요?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 컬럼명이 조인 조건을 주는 컬럼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추럴 조인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내추럴 조건 웨어 잘 안 줬죠, 그죠? 조건 잘 안 줬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QL 1999에 명시한 표준 쿼리입니다. 이 쿼리는 어떤 DBMS든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인하는 방식이 DBMS 회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추럴 조인. 그다음에 select from EMP join DPT. 그렇죠? using DPT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을 해도 상관없다. 이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컬럼에 대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두 테이블 간의 조인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인을 하는 컬럼명이 서로 각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컬럼명이 서로 다른 경우는 우리가 on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elect from emp join ept on 그죠? 이렇게 해서 E로 쓰고 뭐 D로 쓰고 자, E에 DPT NO D에 DPT NO 뭐 이런 식으로
하고 E의 eName, D의 dName 뭐 이런 식으로 on을 이용해서도 조인을 구현해 줄 수도 있다. 알아두세요. 표준이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2개 이상, 3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을 한다고 하면 이 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select from empE의 join dptd on 그죠? E의 dptno는 E의 dptno 이렇게 조건 주고 또 join loc 하고 on 그죠? 그러면은 이걸 별명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D의 LOC-NO는 그죠? L의 LOC-NO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E의 eName, D의 dName, L의 LName, CT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2개 또는 3개 테이블 이상도 조인을 쭉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있나요? 3개 테이블 조인을 했죠. 그죠? 자, 근데 자, 이번에 아우터 조인입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제 아우터 조인인데 잘 보세요. select from emp dpt d 왜요? d의 dptno와 d의 deptno가 같을 경우에 그죠? d의 eName과 d의 dName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김이박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직원과 직원 이름과 직원의 부서를 검색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 박이라는 직원은 검색이 안 돼요. 맞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사원을 기준으로 부서를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김이박의 얘는 널 값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순 조인만 가지고는 이렇게 누락이 될 수 있다. 값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select from empe 하고 여기다가 left outer joi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dptd 해놓고 그죠? on E의 dptno는 D의 dptno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래놓고 E의 eName, D의 dName 이렇게 해주면 자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그죠? 기준으로 조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left outer join 검색 했더니 김이박 나오고 부서명은 널로 그죠? 검색 그 조인이 되면 조인 값을 해주고 아니면 널로 이렇게 해주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뭐가 문제냐? 지금 HR, 세일즈 그 다음에 IT 부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서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직원이 누가 있는지를 검색해 달라. 직원 그 부서별로 직원을 이제 직원별로 부서를 알려달라는 거하고 부서를 기준으로 직원을 알려달라는 거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기준 자체가. 자, 그러면은 내가 부서를 기준으로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부서를 기준으로 이제 알려달라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서 right 오른쪽을 기준으로 아우토 조인을 해달라라고 하면 자 부서는 다 보여주고 직원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서가 기준이 됐어요. 이때는 조금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가독성이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부서를 기준으로 직원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부서에는 IT 부서는 아직 직원이 없네요. 그죠? 됐죠. 그러면 나는 전체를 기준으로 전체의 직원과 부서를 기준으로 정보를 달라. 부서의 직원과 직원의 부서를 다 알려달라. 이건 뭔가 하면 이게 원래는 표준 쿼리에서는 full outer join이라는 쿼리가 있어요. full outer join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오겠죠, 그죠? 그죠? 나오겠죠. 기미박, IT 다 나오겠죠. 없는 거. 근데 지금 MySQL에는 이 full auto join의 기능이 없습니다. full auto join 기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full auto join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full auto join 기능을 구현해 주면 돼요. 요거 뒤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잘 봐요.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고 자, 셀렉트 쿼리의 결과는 결국 집합이죠. 집합. 그죠? 집합이에요.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에 집합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도 집합이고 뒤에 나오는 이 쿼리도 집합입니다. 요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집합과 그다음에 요 집합과 요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돼요. 합집합. 자, 근데 집합은 뭐죠? 중복값을 허용합니까? 집합은 중복을 허용 안 해요. 그죠? 좀 보니까 요 보면은 잘 봐요. 여기에 김 HR sales 여기에 김 HR sale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중복이 사라지는 건데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을 구할 때는 이 컬럼명이 순서가 같아야 됩니다. E네임과 D네임이 이렇게 나란히 그죠? 집합을 시킬 때는 이렇게 순서를 동일하게 위에 집합하고 밑에 집합의 구조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해주면 돼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 써서 그러면 이게 full outer join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자, 전 사원과 전 부서를 기준으로 그죠? 조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되셨어요? 오늘 중요한 개념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예. 조인이에요, 결국은. 근데 아시겠지만 DB를 쓰는 이유가 다 조인 때문에 조인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과연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해놓고 과연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응용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죠? 예, 대부분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데이터 조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실습을 좀 해보시면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